쇼미더 정치 코너입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더 과감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지금 스튜디오로 들어오네요. 예. 들어오면 인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얘기할 게 공수처 얘기하는 뒤에 하기로 하고 일단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두 번의 연기 끝에 오늘 시작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7명인데 지금 5명, 두 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5명 중에 4명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냈다가 지금 기각된 그런 상태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총 이제 원래 7명인데 그 중에 징계 청구권자인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 그 추미애 장관은 이제 빠지게 되고요. 사건 심의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용구 차관과 심지철 검찰국장,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 이제 로스쿨 교수 정모 교수하고 안모 교수가 두 분이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 신성식 반부패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전부 기피 신청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기피 신청을 예고한 시점에 이제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이제 본인이 회피 결정을 해서 빠지게 됐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해서 전부 이거는 기피권 남용으로 보고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예. 원래 7명 중에 4명이 찬성이면 의결되는 거였는데 지금 심재철 국장이 스스로 빠지면서 4명이 심의를 하고 이제 3명 이상 의결해야 되는 거죠. 출석위원 과반수기 때문에 그 출석위원 중에 심리 가능한 4명 중에 그 과반이 되려면 3명이어야 돼서 3명이 심재철 법무부 국장은 왜 스스로 회피해서 빠졌을까요? 뭐 검찰 출신이니까 부담이 됐을까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차피 결과가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일 텐데 본인도 뭐 검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구성원으로서 이 사안이 어쨌든 징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는 나머지 법조계와 생각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요. 기피 대상자인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기피 신청이 옳은지 아닌지를. 예.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명 빼고 다 기피 대상자예요. 그럼 기피 대상자들이 모여가지고 기피 대상자에 대해서 투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기피 처리 절차 자체도 나중에 좀 우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5명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러니까 명단을 짤 때 이걸 서로 이제 기피 사유가 있을 것만한 사람들을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실 배척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위원을 선임했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여기 들어간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그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도 보면은 이미 윤석열 총장의 어쨌든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언론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꼭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윤석열 총장 비판하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 찬양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뭐 사석에서 무슨 말했는지까지는 규제 못하겠지만은 언론에 드러난 기고문으로서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비판하고 예를 들어 정경심 구속은 부당하다라고 했던 분이 만약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누가 봐가지고 공정한 징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기피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뿐이지 그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처럼 여러 기피를 함께 신청한 경우엔 공통의 기피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나머지 기피 그 대상자들도 전부 기피 결정에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요. 이 나머지 3분이 공통하여 걸리게 되는 기피 사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정말 반문해서 묻고 싶은 건 윤석열 총장이 20여 년 넘게 검사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은 여러 번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기피를 한 적이 있느냐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실제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총장까지 올라갔는데 총장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또는 그 주변에서 보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기가 지휘를 하니까 검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서 한 번이라도 받아준 케이스가 있는지 재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피 신청 자체로만으로 받아준 사유가 그러니까 케이스가 있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뭐 그 조상호 지금 변호사가 뭐 윤석열 총장이 기피해야 되는데 기피 안 한 사례를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뢰 그렇겠지 뭐 이러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사례로 뒤져봐도 검사 기피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보신다면서 본인도 뭐 사례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뭘 아니죠.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내 죄를 거잖아요. 내가 알렸다 뭐 이런 겁니까? 본인이 스스로는 그렇게 기피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관행을 유지했던 근거가 뭔데요? 윤석열 총장의 기피에 대해서 뭐 한 번이라도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한 걸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아니요.
기피에 관련해 가지고 검사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은 굉장히 종종 들어와요. 근데 그런데. 그걸 인정한 케이스가 없다니까요. 근데 윤석열 그러니까 총장이 뭐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네. 총장 본인은 인정했는지 아니면 네. 주변에 그 기피 신청 들어온 거 늘 봤을 텐데 네.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본다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난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기피에 대해 가지고 아까 조상호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 뭐냐면요. 어쨌든 4명에 해당하는 위원들에게 기피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당신들 4명은 진짜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법률적으로 여기 기피 신청 판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나를 어쨌든 부적격자로 지목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판단 내리게 하는 것. 네. 이것 자체가 이미 선입견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4명씩이나 이렇게 이런 사유가 걸리도록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짰습니까? 아니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걸린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갖고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거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에도 유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여러 명에 대해서 예, 신청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자, 없어요. 이렇게 뭐 결정하는 거죠. 그 문제는 지금 기각이 됐으니까 뭐 기피를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네. 5명 중에 4명을 기피 신청했다. 그런데 이제 기각됐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겠느냐? 이걸 한번 봐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예.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국에는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다퉈질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판사들의 경우에도 그러면 3명 다 기피 신청하면 그 기피 결정 누가 합니까? 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최고 정치적으로 말고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건 다툴 사안이 아니라요. 예. 저는 지금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벌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뭐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뭐 과학적으로 올라간 이유 이런 걸 저희가 뭐 법률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부당한 징계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원래 7명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선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라고 해서 빠졌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임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분에 대해서 인사검증 제대로 했습니까? 아닌 것 같죠. 지금 보면. 왜냐? 이 정부에서 집 2채 가진 사람 안 한다고 했는데 강남에 2채 가진 사람을 차관 앉혀놨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다음에 검사들 중에서 이제 심재철 국장하고 그리고 그 또 한 분 있잖아요. 반부패 부장.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저분들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피 신청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데리고 나왔죠, 그대로. 당연한 거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분들 외 대체할 만한 검사장급 이상의 아니, 인사들이 잠깐만. 이미 입장을 밝혔기 이채고. 때문이거든요.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까요. 했던 얘기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왜 사람 못 찾을 거니까 구성하기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못 채울 거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원래 항상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징계위원회에 나온 거예요. 원래 검찰국장은 이제 법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례적으로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그 법무부 내 최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검찰국장이 관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징계위원으로 자, 들어왔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니까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두 분한테 방금 드렸던 질문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징계 자체가 뭐 열리는 것 자체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논쟁이 되니까 나중에 혹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기피 신청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된 위원들이 이렇게 4명씩이나 포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엔 기피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법원 판례 얘기하셨지만은 그 7명 중 2명 문제되는 사건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 7명 중 4명 거기다 1명은 장관이라서 빠지고 급히 임명된 차관이 있고 이런 사안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 쪽에서 법적으로 다투겠죠. 예. 근데 저는 거꾸로 지금 시점에서요. 윤석열 총장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중징계가 떨어지면은.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정도고 만약에 국민들이 이 상황이 부당한 징계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은 나중에 끝나면 여론조사형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은 법적으로 시시콜콜 다퉈가지고 이걸 하기보다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걸 이미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더 옳다. 저는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왜냐? 실제 다퉈봐야 나중에 검찰총장 신규로 임명을 하면 예전에 정현주 사장 그 사건처럼 그렇게 되죠. 명예는 회복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 되고 오히려 그 재판에 2, 3년 발목 잡히면은 다른 행보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의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 만약 중징계가 내려진다면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안에 결정이 안 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게
12시를 얘기하는 거라면 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 그 윤석열 총장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자기 본인이 이제 정직 2개월을 이렇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경우에 오후 2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한 자정쯤에 끝났습니다. 한 예. 9시간 이상 심리를 했고요. 근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총장에 관한 건이고 그다음에 징계 사유도 그때는 한 건이었지만 지금 6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 심리에 필요한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자정을 넘길 수는 있지만 이번 회 뭐 속행길이 열린다고 할 날짜를 다시 가능성은 잡지는 않겠다. 다시 잡을 것이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징계 사유 6개 중에 5개는 이미 여권에서도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계속 언급 안 하는 것 전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정치를 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징계 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인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괴롭혀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괴롭혀서 그 정치적 인물로 부상하게 만들고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걸로 징계를 청구합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뭘 괴롭혀서 한 거죠? 본인이 국감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조상호 변호사가 이 자리 대기할 때 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는 게 본인이 탄압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아니요, 뭐 그런 얘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국감장에서 스스로 물어봤어요. 심지어 그 사회 공헌 활동에는 정치행위도 포함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미래 권력을 사실상 자신이 제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특히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명백하게 차이나는 그렇게 해서 누구나 이 사람이 퇴임 후에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저는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저희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 하나씩 불러놓고 홍남기 부총리부터 해가지고 홍남기 씨 당신 나중에 강원도에서 나갈 거야 안 날 거야 빨리 얘기해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안 홍남기 씨가 하잖아요. 미래 권력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뭐가요? 아니 홍남기 부총리는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를 들어 강원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강원도 예산을 투하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똑같이 지적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거 공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 공격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그 총체적인 검찰권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정치적 경쟁 대상에서 아예 배제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수사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출마합니까? 그러면 그 검찰총장을 권한을 제어하고 네. 감찰권을 남용하고 이제 수사 지휘권을 남용하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보다 더 큰 권한이 있는 건데 이 사람 정치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수사주의권을 자, 남용했다고 저희는 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아니 검찰총장이 힘이 그렇게 세가지고 예. 그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잖아요. 밥만 먹으면은 계속 수사지휘권 내리고 그다음에 감찰하고 이렇게 하는 추미애 장관은 정치에 손 떼야죠 그러면. 아니요. 밥만 먹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번밖에 그래요.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중간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난주에 했더니 계속 네. 반복하니까 일부 순서 마쳐야 되는데 이 징계권 이야기는 1부에서 마치고 우리 2부 넘어가서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네. 이제 시간 오버됐기 때문에 2부에서 이 징계권 한 개만 내가 더 질문을 드려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킬링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앞번호도 뒷번호도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1호 둘둘 1호 둘둘 하나만 기억해요 1호 둘둘 대리운전 1호 둘둘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도 쇼미더 정치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 지도를 처음 그려낸 순간부터 끊임없이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지도 안에 세상이 원하는 정보를 담겠다는 꿈. 항공에서 찍은 사진으로 우리 국토의 변화를 기록하겠다는 꿈. 그리고 우주에 쏘아 올린 국토위성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꿈.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해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이곳. 우리는 국토지리정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바람의 다음 계절 실려오듯 우리의 일상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지역이 보여준 창의적이고 뛰어난 대응은 우리에게 빛나는 희망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지역과 주민이 함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지방자치라는 미래를 향해 다시 뛰겠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싱싱 부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제주의 돌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은 현무암 사이사이 붉은빛의 화산송이가 숨어 있어요. 요 화산송이는 제주특별법으로 보호받아 허가 없이 선 밖으로 가져갈 수 없는 제주만의 돌이랍니다. 그래서 화산송이로 걸은 건강하고 깨끗한 물도 오직 제주에서만 난대요. 이런 귀한 돌과 귀한 물, 제주도에 오시면 꼭 만나봐야겠죠? 지금까지 아이유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인쇄하세요. 진정한 프린통 빨리빨리 프린통 쉽게 프린통 인쇄는 프린통 인쇄로 통했네. 프린통. 갑자기 발생한 고객 클레임 전화 녹취로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IQ 200 우리 회사의 콜센터 프로그램까지는 좀 과한데 저렴하면서 비슷한 거 없나? IQ 200 녹취, 문자, 콜 통계, 고객 정보 관리까지 이 모든 게 가능한 IQ 200 네, 이동의 뉴스 segment 승부 2부 계속 이어집니다. 쇼미더 정치. 이 징계권에서 하나만 더 말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고 일부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아직 뭐 징계가 나온 건 아닌데 해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뭐 중징계로 정직이 나올 수도 있고 정직은 뭐 6개월, 3개월, 6개월이면 사실상 해임과 똑같은 거죠. 지금 윤석열 주석 임기가 한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경징계에는 뭐 견책, 뭐 감봉 있을 수가 있는데. 이준석 최고가 지난주에 경징계에 나오면 정권 문 닫자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일 경징계에 나오면 추미애 장관은 더 장관직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용두삼이란 말을 듣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건이 사실 예전에 한동훈 채널의 이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내려온 건인데 이 모든 어쩌면 그 감찰이라든지 수사지휘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결국 뭐 견책이나 감봉 이 정도 아니면 정직 예. 1, 2개월 이런 거 받아내려고 많이 했던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했냐. 그렇죠. 이제 닭 잡는데 진짜 소 잡는 칼이 아니라 진짜 뭐 기관총 들고 온 꼴이다 이렇게 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조치가 나온다면은 결국에는 해임이나 아니면 면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중징계 쪽에 이제 좀 더 비중이 쏠리고 있는 건 예. 사실이죠. 해임 같은 경우라고 이제 해임하고 면직이 사실은 이제 검사 옷을 벗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정도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전 개인적으로도 이 판사 사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면직 이상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면직으로 할 거냐 해임으로 할 거냐가 이제 좀 고민일 텐데. 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 진출의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이 있습니다. 뭐 퇴직금도 좀 제한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징계위원들이 충분한 심의 끝에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한 나라의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명예를 지켜주자 한다면 면직으로 결정할 것이고, 아니 이 불법의 정도는 심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해임 결정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근데 사찰건이 저는 계속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사찰이라고 보통 민간인 사찰이라는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가 굉장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찰했다는 것들에서 피해자가 누굽니까? 예전에 그러면 국정원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다 문제를 제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국정원의 그 민간인 사찰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제가 말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 해도 적어도 그 당시에는 수십 명 이상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판사 중에서 보면 판사 회의에서 보면은 이 건이 진짜 판사들의 어쨌든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건이라면은 그런 결론이 나진 않았을 것이고 적어도 거기에 예를 들어 부정적인 정보가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이 감찰하는 사람 쪽에서 주장하는 예를 들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아니면은 술 먹고 재판 안 들어왔다 이 두 가지가 그 단점이 기재된 사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두 분 정도는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분의 경우가 더 그렇기 때문에 어필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 총장이 굉장히 야심차게 수사를 해서 그 현 정권을 공격하면서 수사를 했던 그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견을 피력하는 순간 또 재판의 불공정성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판사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재판이 굉장히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그걸 갖다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혹시라도 이런 신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자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한 적은 없지만 피해를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때문에 이렇게 한다? 아니요. 그렇게 예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이 특히 대검이라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 범죄를 수사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그 판사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공판 관련하면 공판 담당부에다 넘겨야지 왜 반부표에 이 최고 넘깁니까?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예를 들어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선 수집 수단이라는 것이 네이버 검색이나 법조인 대관이라 그러면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고 우리법 연구회가 진짜 단점인가? 예? 우리법 연구회 그럼 저는 이번 정부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단점이지? 그게 왜 이제 약점을 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보수언론에 드는 의해서 거죠. 그거 가지고 굉장히 또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비판의 근거를 삼곤 했죠. 아니 저한테 박근혜 퀴즈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기분 나빠지는 않아요. 시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모욕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불합리한 사찰을 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근데 그거 없이 지금 조상호 변호사는 기분 나쁜데 말을 못하는 걸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 그런 예측이 아니라니까요. 자, 조 대변인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마무리해 주세요. 예, 다른 걸 넘어가게. 저는 그 모호한 지점 때문에 지금 이 징계위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20분 넘게 주어져 있는데 시간 배분 못하는 건 진행자 탓이지 또 어디다 또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 좀 진행에 따라주시고 예. 다른 건 못하겠고 예. 뭐 공수처 얘기만 해야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예상됐던 거였었고 오늘 통과되는 것은 뭐 통과됐고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수적 열세가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었고 뭐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몇 시간 뭐 못했으니까. 근데 조 전 대표님한테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그럼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다시 이제 추천위원 해서 이제 뭐 올릴 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설치가 될 텐데. 네. 그걸 결국은 검찰 개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다고 검찰 개혁이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직의 출발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여야의 어떤 타협의 결과거든요. 너무 예를 들면 공수처가 비대해질 경우에 과거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정부 수집 부분에 관한 인력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소권을 가진 게 오로지 검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검찰에서 이번에도 뭐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자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전 최고한테는 다른 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또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었거든요. 조용 원내대표부터 찬성했으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 고위 공직자 대상이 한 7,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야권보다는 여권에 더 대상이 많은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할까? 그러니까 우선 수사권이라는 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안을 이첩받아가지고 거의 강제로 이첩받아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꾸로 모든 사건을 묻어버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겁니다. 공수처장도 그리고 검찰총장도 경찰청장도 그리고 그들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도 전부 다 여당이 가져간다면 오늘 강민석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견제와 균형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공수처가 견제의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검찰을 견제하는 도구로. 그런데 보통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면요. 그 생선가게 맡긴 고양이를 감시하는 역할은 강아지가 해야 되고요. 그 강아지 감시하는 건 또 원숭이가 하고 이런 게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금은 생선가게 맡은 고양이부터 해가지고 다 고양이에요. 팀 고양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견제와 균형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오히려 청와대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면은 대한민국의 수사 권력 또는 그것을 감시하는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야당이 권력을 분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다 팀 고양이입니다 그냥. 예. 자, 어쨌든 공수처는 이제 출범합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7월에 했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늦어졌습니다만. 네. 자, 국민 여론을 물어보면 공수처 설치에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아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이 독재다, 의회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치기 아니냐. 그러면은 이 두 여론이 부딪힐 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그 여론을 등에 업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될 거 보세요, 이 여론의 움직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여야에 대립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표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표결로 가면 무조건 날치기래요. 그러면서 제대로 토론조차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거부하니까 토론 진행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5개월, 6개월 끌다가 정작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면 그때서야 또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80일, 90일 토론을 하자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언제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시점에 5개월 이상 출범이 지연되면서 초래한 결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날치기를 2번 해서 그래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할 때도 한번 날치기 하고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바꿔가지고 또 날치기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날치기 한 걸 또 날치기 하는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고 또 다음 주에 두 분은 뵙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